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확통 다시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오늘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시간을 주고, 선생님이 좀 해보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은 수업 시간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아쉽고, 자, 우리 근데 이 연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남겨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오늘 7차시 학습지, 우리 저번에 등교에서 했던 학습지긴 한데 그거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라도 학습지 지금 안 갖고 온 사람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그 학습지를 보거나 아니면 여기 옆에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면서 멈춰놓고 어디다 이렇게 옆에다 옮겨 적어놓고 한다든가. 어차피 오늘 한 문제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7차시에 있는 예제 3번, 학습지 2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 하나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예제 3번이 선생님이 왜 갖고 왔냐면 그 문제를 좀 분석하는 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원순열이랑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굉장히 쉽게 찾아요. 뭐 어떤 모양이 있어서 뭐 이런 오각형 모양이 있거나 아니면 원형 탁자가 있거나 이래서 뭐 돌아가는 것은 서로 같은 것으로 본다. 아니면 뭐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원순열이다. 여러분들이 잘 찾거든요.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마찬가지로 뭐 A가 5개, B가 4개.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아니면 뭐 문자열 우리 저번에 했던 대로 뭐 이런 영어 단어가 있을 때 얘네들을 배열해봐라. 배열하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다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얘네들을 적절히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는 거는 순열 문제에 해당되는데, 자, 얘네들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아이디어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런 최단 경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순열이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순열과 조합, 그리고 중복순열과 중복조합. 자,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직접 한번 구분해보고 각각을 우리가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면 될지 그리고 그 경우의 수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지 우리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럼 예제 3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각각 분석하는 그 방법의 순서를 선생님이 짚어줬었죠? 그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뭘 해보라 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가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그 무엇이라고 했었죠? 질문이 중복이 허용된 상황이냐? 자, 첫 번째로 중복이 허용된 상황이냐?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와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중복이 허용된 상황이다,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갈릴 텐데,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여기 순열과 조합으로 나뉠 거고, 자, 허용된 상황이라면 중복이 허용되니까 중복순열, 중복조합으로 나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허용된 상황에서 뭐 순열과 조합은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순서가 중요한가?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가? 또는 우리가 구별 짓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따져보라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져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눠서 순서가 중요하다면은 중복, 순열. 자, 순열이라는 게 순서를 정해서 나열한다라는 거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면 중복, 순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면 중복, 조합에 해당한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겠다. 뭐 순열과 조합도 마찬가지로 순서에 따라서 순열과 조합으로, 순서가 중요하다면 순열로,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면 조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우리 작년에 했었으니까 얘는 일단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구해놓고서 또 어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중복순열은 n-r이라는 그런 식에 대입하면 될 것이고 중복조합은 nhr이라는 그런 식에 대입하면 될 텐데 이런 식을 이용하면 될 텐데 자 여기 도대체 n이 무엇이냐? n에다가 어떤 수를 넣으면 되냐? r에다가 어떤 수를 넣으면 되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n의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라 라고 했어요. 자, n의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된다면 n의 자리에는 중복 가능한 것의 개수 중복 가능한 것의 개수를 넣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그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좀 중복 순열에 적합한 그런 예시를 하나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사과, 오렌지, 배라는 그런 세 개의 과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과, 오렌지, 배라는 과일을 A, B, C, D, E라는 5명의 학생에게 물어볼 거예요. 자,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나요? 이 세 가지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어떤 과일인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럴 때 A라는 학생도, B라는 학생도, C, D, E라는 학생도 각각 어떤 과일을 하나씩 선택할 텐데 자,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그런 문제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 B, C, D, E가 다 골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뭐 원순열도 아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아니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순열과 조합, 중복순열과 중복조합 중에 하나에 해당될 텐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느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사과, 오렌지, 배 중에 A, B, C, D, E한테 하나씩 고르라고 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중복이 허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이 허용되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각각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사과가 이 둘한테 매칭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도 사과를 얘기하고 B도 사과를 얘기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C도 사과를 얘기하고 D도 E도 다 사과를 얘기할 수 있겠죠? 각각이 고르는 경우니까. 그래서 과일은 중복이 가능한 경우구나. 중복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학생도 이렇게 중복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A가 사과와 오렌지를 둘 다 고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때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사과나 오렌지 두 개를 둘 다 선택할 수는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 A한테 두 개가 선택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학생은 중복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 어찌됐든 중복 가능한 것이 여기 있었으니까 얘는 중복 순열이나 중복 조합에 해당되겠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복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 질문. 순서가 필요한가? 순서가 필요한지, 얘가 순서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과, 오렌지, 배라는 이런 우리가 선택지를 갖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얘네들이 뭔가 순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결과를 그림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돼요. 먼저 뭐 사과를 선택한 학생들을 나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각의 학생들이 어떤 과일을 선택하는지 그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학생이 사과를 선택한다. B도 사과를 선택하고 C도 D도 E는 그러면 배를 선택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순서가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을 우리가 그 경우에서 서로 다른 애들을 하나씩 넣어주고 얘네 둘을 한번 섞어보는 거예요. 얘네 둘이 순서를 바꿔놓고 자, 이번에는 다 사과인데 이번엔 D가 배, E가 사과를 선택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경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경우 보니까 A, B, C, D, E가 각각 사과, 배를 선택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 보니까 사과, 배, 사과 이렇게 선택했죠. 자, D라는 학생이 선택한 것을 보니까 D라는 학생이 첫 번째 경우에 사과를 선택했고 두 번째 경우에는 배라는 것을 선택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D라는 학생만 보더라도 이 경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되니까, 왜냐하면 D라는 특별한 이런 학생이 고른 그 결과가 달라지니까 둘은 서로 다른 결과가 된다. 같지 않은 결과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도출하면 되냐면 얘네 둘이 순서를 바꿨잖아요. 얘네 둘만 순서를 바꿨는데 결과가 달라진다. 순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꿔지면 결과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복을 허용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순서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얘는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자,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가 중요하니까 중복 순열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중복 순열이니까 우리가 n파이r이라는 그런 식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럼 n의 자리에 r의 자리에 각각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를. 자, n의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냐면 중복 가능한 것의 개수를 넣어주라 라고 했어요. 자, 중복 가능한 것의 개수.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중복이 허용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미리 이렇게 써놨었죠? 중복 가능한 것은 과일이었어, 과일. 과일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었으니까 과일의 개수가 바로 n의 자리에 오면 되겠다. 자, 그럼 n의 자리에 과일의 개수 3개가 이렇게 오게 되고, 아래 자리에는 이 나머지 우리가 지금 학생의 명수가 있으니까 아래 자리에는 5개. 그래서 3파이 5를 계산하면은 얘는 순서대로 3의 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의 5제곱 계산하면은 얘는 결국에 243가지라는 이러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얘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그렇게 중복순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n에는, r에는 각각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그 결과를 이렇게 써놓고 분석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분석하는 데 용이하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들 정말 많이 해주면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예제 3번으로 돌아가서 이 예제 3번 풀어보면서 얘네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제 3번 풀고 마무리할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예제 3번 보니까 예제 3번에 1, 2, 3, 4가 이렇게 각각 있어요. 상황이 각각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상황에 대해서 각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그 분석 방법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잠깐 영상 멈춰놓고 이 상황들을 분석부터 먼저 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바로 경우의 수를 구해도 좋겠지만 그냥 일단 먼저 각각이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매칭시켜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깐 영상 멈춰놓고 각자 해본 다음에 이렇게 영상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네,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 했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 여러분들이 분석한 것과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분석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 자, 서로 다른 5개의 물건을 상자 A, B, C, D에 1개씩 넣는 방법의 수. 자, 서로 다른 5개의 물건을 상자 A, B, C, D에 넣으래요. 자, A, B, C, D라는 상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보고 물건의 이름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물건들을 상자 A, B, C, D에 각각 배치하는 그 가지수를 우리가 따져봐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1개씩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차례차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이 허용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 일단 이 물건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이라는 물건이 A와 B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건은 하나니까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았다. 자, 그럼 상자에 기역과 니은 2개를 매칭시킬 수 있느냐? 상자 A에 기역과 니은 2개를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얘도 안 되겠죠. 우리 하나씩만 넣어라. 1개씩 넣는 방법의 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둘 다 중복이 허용되지 않다. 그러면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구나. 우리가 순열과 조합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질문. 순서가 중요한가? 우리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중요한가는 구별되는가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경우의 수를 직접 한번 구해보면서 우리가 얘를 한번 순열로, 어떻게 한번 순열과 조합 중에 어떤 걸로 해당되는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 B, C, D로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이렇게 뚫어놓고, 자, 얘네들은 자, 구별되어 있으니까 자,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죠. 자, 순서도 중요하지만 순서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서로 구별되어 있는가,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구별되어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순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순열이란 거 그래 모르겠다 쳐도, 자, 우리 같이 한번 경우의 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상자에 우리가 여기 상자에다가 한 개씩 넣기로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각각 넣을 수 있는 물건의 경우의 수를 먼저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A라는 상자에 먼저 넣는다라고 할 때 몇 개의 물건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하나가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5개의 물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B라는 상자에는 B에는 여기서 이제 하나를 넣었으면은 얘는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A라는 상자에 들어가게 되니까 나머지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4개가 들어갈 수 있고, 자, C라는 상자에는 또 하나가 빠져서 3개가, D라는 상자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A, B, C, D에 모두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전체 경우의 수니까, 자, 동시에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 곱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A, B, C, D에 각자 한 개씩만 넣는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개 넣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동시에 이런 식으로 곱해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얘를 계산하면은 총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순열에 해당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120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순열을 이용해서 얘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NPR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순열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순열 A, B, C, D라는 서로 다른 상자에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름을 A, B, C, D라고 붙였을 뿐이지 좀 다르게 상자를 이름 붙일 수도 있잖아요. 자, 1, 2, 3, 4라는 상자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꾼다라고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1, 2, 3, 4 그 구별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이름 붙여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순서대로 무언가를 배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씩 놓는 거니까 1번에 하나, 2번에 하나, 3번에 하나, 4번에 하나씩이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배치하는 경우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런 경우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개 중에서 4개의 자리에 순서를 지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5개, 자, 서로 다른 5개에서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런 순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서로 다른 5개에 4개를 나열한다라고 하니까 5개에 4개를 나열하는 순열, OP4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이용해서 120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열에 익숙하다면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변형시켜서 순열로 적용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어렵다. 아직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곱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곱의 법칙 이게 바로 순열의 아이디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든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는 순열에 해당하고 전체 경우의 수는 120가지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상황. 자, 이번에는 서로 같은 물건을 서로 다른 상자에 4개에 서로 다른 물건 5개를 서로 같은 상자 4개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럼 A, B, C, D라고 이름 붙였던 얘네들은 이제 동일한 상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문제 분석하기 굉장히 용이해지니까 여러분들도 적당히 그림으로 분석하는 연습 많이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똑같은 상자 4개에다가 한 개씩 넣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얘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건이 이렇게 2개의 상자에 나눠 담길 수 있느냐? 얘는 안 되죠. 아까도 확인했듯이. 그래서 얘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이 상자 하나에 두 개를 담을 수 있느냐 보니까 얘도 안 되죠. 아까처럼 한 개씩 담기로 했으니까. 자, 둘 다 중복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순열과 조합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복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 자, 그럼 순열과 조합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것에 해당할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조합이라는 거는 순서가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조합이라는 거 몰라도 그 경우의 수를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아까 고배 법칙을 이용했던 것처럼 그냥 구할 수가 있는데, 아까 ABCD라는 상자에서 얘가 뭐가 바뀌었냐면은 ABCD라는 그런 구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넣든 아니면 니은, 기역, 디귿, 리을을 넣든 얘네 둘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다 이거죠. 얘네 둘이 순서를 바꿔도 서로 구별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네 개끼리 일단 네 개를 넣어놓고, 네 개를 아까 ABCD라는 거에 넣어놓고 서로 섞을 수 있는 가지수를 그냥 뭉뚱그려서 보겠구나. 서로 섞을 수 있는 가지수, 이 네 개를 서로 섞을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의미 없어지는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20까지 우리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이렇게 표현했던 120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개가 서로 섞일 수 있는 가지수를 하나로 모아주는 거예요. 서로 4개가 섞일 수 있는 가지수가 의미가 없게 되니까 걔네를 무효화 시켜주자, 무효 처리해주자 라는 거. 자, 그러면 4개가 섞일 수 있는 가지수를 나눠줘야 돼요. 우리 저번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할 때 했던 아이디어처럼 4개가 섞일 수 있는 가지수를 나눠주자. 자, 4개가 섞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죠? 4개가 섞일 수 있는 가지수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바로 이게 바로 조합의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총 5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조합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얘네들 중복이 허용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순열이나 조합 중에 하나의 상황에 해당될 텐데, 얘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이걸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이 문제를 변형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자, 이 4개의 상자에 하나씩 담을 건데 담는다는 거를 그냥 포장한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개의 물건 중에 4개를 골라서 포장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포장된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4개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포장할 4개만 골라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5개 중에 포장할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이렇게 조합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자, 5C4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산하면은 5C1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5개가 된다. 이렇게 해서도 경우의 수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도 문제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조합이라는 그런 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어렵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방법 쓰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서로 의미 없어지는 것들, 서로 겹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도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3번과 4번. 자,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텐데, 자, 두 번째는 조합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자, 그럼 3번과 4번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3번과 4번 한번 해볼게요. 3번의 경우 보니까 서로 같은 5개의 물건을 상자 A, B, C, D에 넣는 경우의 수.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서로 같은 물건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구별짓지 않고 5개의 물건을 그려놓고, 이번에는 A, B, C, D라는 상자가 서로 구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얘네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제 상황을 분석해 볼게요. 자, 중복이 허용되느냐. 자, 근데 지금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씩 담으라는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 상황에 이 물건 하나를 A와 B 두 개에 나눠 담을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 얘도 물건 하나니까 하나의 상자에만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은 중복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상황에 지금 이렇게 좀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자,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런 경우로 본다면은, 자, A와 B, A 상자에 2개의 물건을 담을 수 있느냐, 자, 얘네 2개가 매칭이 가능하느냐 보니까, 이 2개를 다 담아도 되겠다, 뭐 5개를 다 담아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상자 A는 두 개가 매칭되는 중복이 허용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복이 허용되는 상황이 나타났으니까 얘는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순서 지어줘야 되냐 이거를 따져볼 건데, 자,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예시가 되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순서 짓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대로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서 짓는 거를 한번 볼 건데, 자, A한테, B한테, C한테, D한테 이렇게 뭐 물건을 배치하는 그 경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로 같은 이 5개의 물건이 들어가는 경우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어떻게 표현되는 걸까요? A라는 상자에 4개가 얘네들이 담기고 B라는 상자에 얘가 담긴 거. 그리고 A, B, C, D, A가 된다면, 자, A라는 상자에 이 2개가 담기고 B에 얘, C에 얘, D에 얘가 담긴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예시가 되는 상황을 하나 가져오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우리 아까 설명할 때 했던 대로 서로 다른 2개의 순서를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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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가 될 것이고, 자, 얘를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얘 둘의 차이점은 순서만 바뀌었다라는 걸 유의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아까처럼 그 결론이 된 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좋아요. 자, A, B, C, D라는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상자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렇게 4개가 첫 번째 경우에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경우를 먼저 보자면 A라는 상자에 이 4개가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담겨 있다. B라는 상자에 얘가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C라는 상자와 D라는 상자에는 없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경우 보니까,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두 번째 경우는 여기다 그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우 보니까, 두 번째 경우 A, B, C, D가 각각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상자를 각각 그려줄 건데, A라는 상자에 어떤 게 들어가죠? A에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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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이것. 자, 여기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얘네들을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B에도 이번엔 얘, 네 번째 거 얘, 그리고 C와 D에는 없는 상황.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가 그려놓은 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담긴 게 서로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그림으로 놓고 보니까 얘네들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서로 다 같은 애들이라고 했으니까 둘 사이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순서를 바꿔줬음에도 우리가 같은 상황이 나왔다. 순서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순서를 바꿨는데도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뜻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중복이 허용 가능하고 순서가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게 되죠? 얘는 중복 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NHR이라는 그런 식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얘 n의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의 자리에는 중복 가능한 것의 개수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중복 가능한 것을 한번 보니까 우리가 문제 상황 분석할 때 이렇게 해놨네요. 중복 가능한 것은 A, B, C, D였어요. 이 상자의 개수. 그러니까 상자의 개수가 n의 자리에 오니까 n의 자리에 4. 그리고 아래 자리에는 나머지 우리가 중복 가능하지 않았던 5개 4H5를 넣는다면은,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었죠? 4에서 1을 빼고 5를 더해서 컨비네이션 5로 바꿀 수가 있었죠. 얘를 계산하면은 8C5가 되고, 자, 8C5는 뒤에 있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8C3으로 바꿀 수 있고, 자, 왜냐면 5에서 3을 더하면 8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8에서 7, 6 하나씩 빼면서 3개까지만, 그리고 밑에는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전체 56이라는 그런 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는 중복조합에 해당되는데 56가지가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중복조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분석해 나가면서 이렇게 중복조합이라는 거 찾아내고 n의 자리에 해당하는 거 찾아내서 어렵지 않게 구해냈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까지 잘 이렇게 숙지해 놓고 이 과정들 같이 따라해 보면서 많은 문제들 보면서 연습하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복조합까지 여러분들 꽉 잡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상황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 상황을 분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우리 남은 건 이제 중복 순열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는 중복 순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서로 다른 5개의 물건을 서로 다른 4개의 다른 상자 A, B, C, D에 나눠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서로 다른 물건이니까 이번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상자 A, B, C, D에 넣는 경우의 수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맨 첫 번째 해야 됐던 질문. 자, 중복 가능한가? 중복이 허용되는가? 자, A라는 상자에 기역과 니은 둘 다 넣을 수 있는지 보니까 가능하네요. A라는 상자에 기역과 니은 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A는 중복이 허용된다. 자, 기역이라는 물건도 한번 해보니까 A와 B라는 두 개의 상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물건은 하나의 상자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중복이 불가능한 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복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는 중복 조합 또는 중복 순열에 해당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복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순서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각각 들어갈 그 상자들을 우리가 아까처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아까처럼 똑같은 경우를 갖고 올게요. A, B라는 그런 첫 번째 경우를 갖고 오고, 이번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을 바꿔줘서 A, 이번엔 B,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둘 사이의 차이점은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것도 그냥 보기엔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첫 번째 경우에는 A라는 상자에 어떤 게 들어가 있죠? A라는 상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들어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들어가 있고, 자, B라는 상자에 미음이 들어가 있네요. 물건 미음이 들어가 있고, 자, C와 D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A라는 상자에 뭐가 들어가 있죠? A라는 상자에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들어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들어가 있고, 자, B라는 상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리을이 들어가 있어요. B라는 상자에 리을이 들어가 있고, 자, C와 D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이래놓고 보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서로 다른 상황인지. 자, B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A에 초점을 맞춰도 되겠죠? 자, B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면 첫 번째 경우에 미음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경우에 리을이 들어가 있다. 자, 아까는 서로 똑같은 애들이었으니까 그 둘 사이 분간이 안 됐지만 얘네는 서로 구별된 애들이니까 얘네 둘은 서로 같지 않은 경우다. 서로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된다. 자, 순서만 바꿔줬는데 차이가 생겼다. 그 뜻은 순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우리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고 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중복 허용하고 순서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네 번째는 중복 순열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중복 순열에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n-r이라는 식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n-r이라는 식을 쓸 건데 n의 자리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자, 중복 n에는 항상 중복 가능한 것, 중복 가능한 것에 개수를 넣어줘라 라고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 중복 가능한 것의 개수가 무엇인지 보니까, 자, 중복 가능한 것, 이 상자에 표현돼 있죠. 상자가 중복 가능한 것이었으니까 상자의 개수 4개, 4파이,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는 나머지 숫자, 중복 가능하지 않은 이 물건의 개수 5개를 넣어주면 4파이고,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우리 지수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4의 5제곱이다. 이렇게 순서 맞춰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4의 5제곱 계산하면은 1024가지라는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예지 3번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순서를 구분 지어 봤어요.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수도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 이렇게 좀 복잡하고 좀 느려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 지어서 그 문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경우의 수 이렇게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하면서 빨리빨리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연습 많이 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이 상황 분석이 잘 돼야 나중에 이제 또 확률이나 아니면 나중에 통계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우의 수 단원 결코 이렇게 등한시하지 말고 잘 해놓는 연습 많이 해주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확통 시간 처음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확통은 이어지고 이어지는 단원 이어지는 그런 과목이라서 하나가 무너지면은 하나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돼 있으면 다음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꼭 이렇게 잘 잡아놓고 그런 시간들 꼭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항 정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항 정리는 조합에 대한 그런 특별한 정리가 되는데 우리 도대체 그 이항 정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천천히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